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님 의원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네. 예,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시거나 교육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나름대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지금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고 말씀드릴 적이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질의 내내 그 아동 청소년 대상 폭력, 또 학교 폭력, 또 그것에 대한 인권 교육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권 교육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성차별이라든가 장애차별이라든가 차별 개선을 위한 것을 주로 치중해 있고, 두 번째는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과목이라든가 도덕 과목이라든가 직접적인 인권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가리키는 교육,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학교 폭력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서로 때리고 또 언어 폭력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또 뭐 돈을 뺏고 이랬다 그러면 이제는 사이버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데서 그룹 채팅을 하면서 불러내서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그룹에 가입하면서 친한 친구를 배제시켜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거기서 이제 사이버 머니를 뺏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교육도 가치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런 현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같은 것도 학생들의 현상을 좀 따라잡으면서 교육의 형태가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테크닉을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인터넷진흥원이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명환 정성호 위원님께서 부처에서도 여러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를 보면 한 9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근데 부처, 인권위, 또 이렇게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 그래서 가치에서부터 테크닉적인 면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네. 그 앞에 제가 사이버 폭력의 실태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이버 폭력의 가해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폭력, 왕따, 갈취 이런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기획단이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예. 아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권을 포함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권에 관련해서는 2007년에도 한번 연구를 하고 또 보고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와 고용노동부에다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여러 형태의 특별법, 또 노동관련법도 발의가 됐는데 18대 때 다 폐기됐잖아요. 17, 18대 다 폐기됐었고, 지금 현실적인 안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본 것은, 최근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나오면서 그 노후의 그 연금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그 이제 두루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런 특수 근로층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운용 종합 5개년 계획을 할 때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거냐 미인정할 거냐, 인정할 때는 보험료율을 9% 두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근로자로 미인정할 때는 9% 보험료는 그대로 두면서 근로자가 4.5% 분담하고 나머지는 급여에서 제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근로자가 그 가입한 협회나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할 거냐, 그래서 여러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변화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따라잡으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종합 5개년 계획안 발표한 거 보셨죠? 네, 발표 안에 최종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의 사항을 다른 부처의 논의 사항과 함께 기획단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87년에 살펴볼 때는 특고 분야가 13개 분야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27개 분야를 약 200만 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2007년 10월에 그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권고하신 일도 있고요. 인권위에서 그 당시에 노동상권부장 4대 보험 적용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입장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기초연금,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다중체계에 있어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함께 갖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기억해서 기획단에 한번 다시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진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